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연준이 3월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불확실성에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는 비둘기파적인 제롬 파월의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고요. 미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FOMC의 온기를 느끼나 했더니 국내 증시 여전한 관세 리스크 그리고 연준의 경제 전망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확인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뜨뜻미지근합니다. 혼조 양상 띄고 있는 시장 속에서 오늘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은요 맑게 개 있습니다. 메타의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인수 추진 소식에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한 매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 퓨리오사 AI와 메타 간의 인수합병 거래를 심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포바이포, TS 인베스트먼트, DS 인베스트먼트 등의 종목들 다시 부각받고 있습니다. 또 레거시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 속에서 반도체주들 오늘도 맑게 드러나 있고요. 오늘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 닛산에 15조 원 규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형급 전기차 약 10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2차 전지주에 고기압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 K푸드 열풍의 실적 기대감까지 살아나면서 오늘도 우양, CJ 프레시웨이, 롯데웰푸드, 오뚜기 등의 음식료주들 온기가 띄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노동절 연휴가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오늘 J2K 바이오,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삐아 등과 같은 화장품주들도 온화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무기 공동 조달을 위한 대출금 지원 정책에 따른 수혜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등의 방산주는 오늘 잔뜩 흐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 날씨가요 굉장히 쾌청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장기 성장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었던 삼성 SDI인데요. 오늘 최주선 사장이 삼성 SDI 자사주 10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하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에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종목 TXR 로보틱스인데요. 로봇 자동화 사업과 물류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장 초반 100% 넘게 급등, 공모가 대비 2배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다소 상승폭을 축소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IS앳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기준금리 이제 동결하면서 미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그런데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이요. 약간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안에서도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약간 보합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연주부터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상 질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금리가 동결
연결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경기를 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보겠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보겠다라는 거고,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일부 조금 우려하는 이제 피봇에 대한 더 이상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올해 2차례 금리 인하가 현재 예정돼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지금 금리를 동결했고 일본도 금리를 동결한 상태고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좀 다릅니다만 일단 이렇게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일단 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하는 단계에서 금리를 멈췄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단계에서 멈춘 것이 일단 향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전자가 됐어요. 오늘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빅 뉴스가 돼야 되는데 워낙 또 다른 이슈가 있었고 삼성전자가 6만 전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난주서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장중에 지금 약간의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장중에 6만 전자를 터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이닉스도 20만 닉스에 완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 동시에 또 6만 전자를 찍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20만 닉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이끌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끌고 그다음에 소외당했던 일부 업종들이 좀 이끌면서 그중에서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렇게 지수형의 큰 종목들이 오늘 또 올라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일부 업종들의 변동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방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선주까지 오늘 흔들리면서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었던 일부 섹터들이 오늘 변동성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실적이 악화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반영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면서 일부 조금 올랐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된다. 3월 31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거기에 대한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삼성전자는 롱이 들어올 거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은 이제 숏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과 방산주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수급의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오늘 주식시장에 벌써부터 선반영되면서 어떻게 보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지난 월요일, 화요일부터 조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했었어요. 네. 좀 약간의 높은 월요일 날 강한 상승 흐름들이 화요일 날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아무튼 저는 뭐 일단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우리 증시가 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우려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시장을 좀 이끌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선과 방산주들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혼조 양상 띄고 있는 시장 안에서 또 소장님은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고 계실지 지금 준비해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음식료입니다.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 K푸드 열풍의 실적 기대감까지 살아나면서 오늘도 우양, CJ 프레시웨이, 롯데웰푸드, 오뚜기 등의 음식료주 전반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자동차입니다. 관세와 실적 피크 아웃 등의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한 주가 흐름 보여왔었던 자동차 업종인데요. 오늘 뭐 대신 증권 측에서는 공매도가 돌아올 경우 자동차주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극히 저평가됐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화학입니다. 수년간의 실적 부진을 보여왔던 화학주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함께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 1분기 흑자 전망에 이틀째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황 턴 어라운드 기대해봐도 좋을지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음식료 테마인데 소장님 어제 장중에 삼양식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경신해내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음식료 업종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특히 오리온이 어제 이제 네. 관건이었습니다. 오리온이 어제 그 증권가에서 무려 9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쏟아냈어요. 하나하나 봤는데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대장주는 뭐였죠? 말씀하신 삼양식품이었었죠. 이제 그 불닭볶음면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오리온 초코파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리온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제 증권가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들을 다 보게 된다라면 일부 국가에서 실적들이 이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우양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일부 국가에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고 환율에 대한 효과들도 톡톡히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약세를 나타나다 보니까 환율 효과를 조금 나타냈던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음식료 섹터들의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일단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이제 꽤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식료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꼭 이참에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일단은 판매 가격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죠.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면 매출 원가가 이렇게 딱 올라올 때까지 이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 부분들을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감내해 나려고 그러고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제 메뉴 코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것을 즉각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흡수를 하는 거고 이게 올릴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포장지도 바꿔야죠. 회계 시스템도 바꿔야죠. 납품,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까지 이겨내지 못할 때 이 가격을 올리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따라 올라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그동안 이익을 구가한 단계인데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죠. 우리가 러우 전쟁에 대한 어떤 그 트리거가 끝나감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역시 우리나라 푸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친척이 그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뭘 하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젊은 층들이 요구하는 게 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기, 네. 그 다음에 치맥 먹기, 한강에서 라면 먹기 이런 것들을 꿈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먹는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식들이 외국 그 이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어떤 과거에는 저항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아는 맛이 무섭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입맛에 이제 우리 K 이제 그 식품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이 앞으로 음식력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을 만들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K푸드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 환율 효과 그리고 실적 기대감까지 개별 종목 안에서 살아나면서 음식료 업종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는지요? 일단 지금 현재 오리온이 현재 지금 대장주로 나서고 있죠.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는 부담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태고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잘 팔렸습니다. 중국에서 원래 이제 오리온 우리가 할 때 그 정을이라는 한자를 붙인 게 이제 중국 판매하면서부터 붙인 거고 포장지도 빨간색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파란색이었죠. 원래 옛날 초코파이는 파란색이었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잘 아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중국을 진출하고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 잘 팔렸어요. 특히 이제 중국이 춘절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소매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어요. 보통 춘절 매출 때 우리도 명절 때 되면 명절 음식 먹지. 저는 초코파이 같은 거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팔리면서 실적을 서프라이즈로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환율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목표가를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양식품 100만 원 뚫어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어디서 얻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제가 이제 그 국제 결혼한 분들 유튜브를 많이 봐요. 각 나라들별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남성분이 독일 여성과 결혼한 그런 게 있는데
독일 시골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거기에 불닭볶음면이 최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 지방에 있는 뭐 면 단위에 있는 네, 슈퍼마켓에 저쪽에 있는 뭐 영국산 라면이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럴 정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시골 동네에 가면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장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히 삼양식품이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맛이 무섭다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라면 냄새죠. 이런 것들을 외국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100만 원 도전 저는 한번 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충분히 100만 원 도전 그러면 앞으로 정도 10만 원에 대한 룸이 더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은 이제 동서인데요. 동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콘프레이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동서가 만들고 있는 동서식품에서 이제 커피 이런 것들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신제품에 대한 증권가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목은 어떤 다른 종목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작은 종목보다는 실적이 기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답보할 수 있는 건 실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음식료 테마 안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으로 세 가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우리온과 삼양식품, 동서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두 번째는요, 자동차인데요. 관세, 실적, 피크 아웃 등의 우려로 이제 계속해서 업황 자체 부진을 겪어왔었던 자동차 주들인데 뭐 공매도 재개되면 요 자동차 쪽으로의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네. 거기에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온 것들이 과연 실적 베이스로 올라올 것인 건가요? 수급으로 올라올 것인가요?라고 본다라면 실적이 조금 변했죠. 디램 가격이 조금 올라갔고 네. 젠슨왕이 오늘 또 삼성전자를 언급했다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6만 전자를 탈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도 그러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가가 굉장히 오래 쉬었죠. 물론 이제 네. 관세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관세 이슈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잖아요. 벌어질 일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들의 이제 오히려 판매는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대비 이제 우려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수급이 왜 들어올 것이냐? 공매도 재개와 수급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꾸 공매도 재개에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냐라는 부분들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은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그냥 사고 현대차를 사고 뭐 우리가 이제 뭐 2차 전지를 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샀을 때 이것을 그냥 이것을 네이키드 그냥 하나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근데 펀드 매니저들은 이것을 롱숏을 해서 이 포지션을 맞춰 놓습니다. 포지션이 해서 한쪽이 올라가더라도 한쪽이 떨어짐으로써 나의 위험도를 제로로 만드는 게 포지션이지 네이키드는 우리가 포지션이 열려있기 때문에 위험도 리스크가 커진 거죠. 올라가주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또 파생하고도 연계돼 있고 그동안 이제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2024년 내내 팔았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수와 연관성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글로벌 굴지의 그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 오히려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보다 오히려 모비스나 글로비스, SL 같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올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어떤 그 약간의 해프닝으로서 왕 회장의 유고설이 잠깐 돌았었죠. 네. 그게 이제 하루 이제 아직은 뭐 견제하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 뒤로 올라갔던 게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과거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삼성이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했었거든요. 상속세 네. 문제 때문에 이거는 주식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대주주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자제분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배당이 늘어난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삼성이 그랬었고 3년 동안 현대도 3년 동안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배당도 같이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될 경우 외국인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 자동차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저희가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소장님,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저희가 좀 기회를 찾아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는 일단 큰 주식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큰 주식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네. 변동성이 있을 땐 큰 주식이에요. 근데 강세장에서는 큰 주식보다 작은 주식을 이제 이용해야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큰 주식이 좋고 작은 주식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흔들릴 때는 저처럼 이렇게 뚱뚱하고 묵직한 사람이 바람에 안 흔들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현재 실적과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현대가 친환경차 부분에 있어서 부품을 충분히 납품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관세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현대글로비스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현재 지금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면 뭐죠? 우리가 이제 왕 회장의 어떤 유고가 생기게 된다라면 상속이 발생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대글로비스가 배당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게 제가 그냥 단순하게 내러티브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 그 가을에 이례적으로 현대글로비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기업 IR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특별 배당을 하겠다. 딱 앞서 얘기한 거랑 교과서로 딱 맞아떨어지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주주환원 정책의 최우선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기아입니다. 기아가 오히려 현대보다는 기아가 친환경차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 아무래도 롱숏 펀드가 들어오면 가장 많이 살 것이 기아가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화학인데 화학주들도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모습. LG화학 같은 경우 이틀째 이제 반등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화학은 조금 길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증권가에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앞서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오래 쉬었잖아요. 네. 워낙 오래 쉬었기 때문에 이제 화학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쭉 떨어지면서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실적이 딱 떨어진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실적이 바닥 아니야? 라는 거죠. 물론 이게 V자 반등으로 올라가느냐라는 건데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글로벌 수요가 조금 경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중국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라는 건데 워낙 이렇게 수요가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줄여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여기서 늘어나면 공급가 지금 이제 D램 가격이 그렇게 해서 반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낙폭과에 대한 반발 매수.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조금만 건드려도 훅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소장님 이 화학주들은 사실 큰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는 이제 메리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일단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의 대표적인 부분들이었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나온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틀 연속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 또 2차 전지가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LG화학의 이제 독주였고 오늘 2차 전지랑 같이 올라가는데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첨단 소재 사업부에 대한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LG 그룹 내에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일괄 생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LG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자, LG화학의 역사를 보면 LG화학 LG엔솔에 대한 분사, 그러면서 다시 화학회사로 나왔다가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소재를 납품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정말 그러니까 단순하게 LG화학은 차트만 보고 분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LG화학은 2차 전지와 순수 정유화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일봉 차트를 놓고 보면 가장 차트가 이쁩니다. 이쁘고 교과적으로 저항대로 뚫어줄 수 있는 모습들이
완연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LG화학이 부각이 되고 있다. 역시 어떤 업종에 있어서는 하나의 대장주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대장주를 저는 마라톤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이끄는 이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확실히 이제 화학주에서도 LG화학이 페이스메이커를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반도체에서 지금 페이스메이커는 누구다? 삼성전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유니드입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 염화칼륨에 대한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그 유니드의 주가를 이끌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역시 화학주들도 중소형 화학, 그러니까 화학주는 대형 화학이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네. 유니드 같은 중소형 화학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SK케미칼입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SK케미칼이 양봉이 처음 나왔는데 이게 양봉 하나 갖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 아까 이제 주가는 음봉이지만 빠져 있습니다만 봉 자체는 양봉인데 네. 이게 2024년에 최대 실적을 구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정도 실적이 나타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아라는 것들이 인식들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는 이러한 종목들 과감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까지 그리고 종목들까지 참고해서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아스탁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 한쪽에 배치되어 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전문가님께서 성공으로 마무리하겠다 자신감을 보여주신 8주차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일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룰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매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주간 성공률 13%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대 10가지 종목이 편입되게 됩니다. 8주차 챌린지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가운전선입니다. 이 종목 이번 주 다소 조정을 받을 때도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파트너님께서 좀 멘탈을 잡아주셨는데 오늘 보합 수준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도 딱 보합 수준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태광인데요. 알래스카 개발 수혜주라는 모멘텀 이외에도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 2%대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빠른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HBM 관련주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어제 홀딩 의견 주셨거든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현재 구간 3%대 플러스권 움직임 보입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2.34%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어제 차트상에 분석해 주시면서 우상향을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이다. 주요 지지라인대 안에서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챌린지 성공률 4.93%입니다. 또 화요일에 토니모리라는 종목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하루 만에 5%대 성공률 보이면서 저희 8주차 챌린지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9%대입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와 함께 같은 날 공략해 주셨던 대주전자재료이고요. 챌린지 그동안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익숙하실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견조한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보합 수준의 움직임 보입니다. 챌린지 성공률은 3.63%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 주신 종목 M83입니다. 이 종목도 전문가님이 자주 가지고 와주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VFX 업계 매출 1위 기업이고 반등의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종목입니다. 저희 하루 만에 2%대 챌린지 성공률 기록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하이브인데요. 한한령 해제, 올해 신인 IP에 대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공략해 주셨거든요. 강보합권의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 종목 저희가 공략 도와드렸고요. 8주차 챌린지 성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3%대의 성공률. 또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성공폭이요. 계속해서 늘어나네요. 이 목표치를 조금 늘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부터 좀 도움 주실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가장 먼저 가온 전선을 보면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온 전선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조정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작은 조정폭 안에서 이 하락폭도, 하락 탄력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에 대한 강한 반등한 흐름,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게 여기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11선에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56%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보합권대까지 만들어냈죠. 그만큼 현재 구간대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여러분들 이 종목을 함께 리뷰를 해드렸을 때 2025년도 3월 13일 날 종가와 2025년도 3월 14일 날 시가 부근이 바로 이 5만 원 라인대입니다. 이 5만 원 라인대 오늘도 저가 보면 5만 500원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분봉 기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저가에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까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이미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이 3월 14일 날 장중 9.73%대까지 급등하고 나서의 조정이다 보니까 이 조정폭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내일까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태광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의 경우에는 오늘 7.13% 조정 중입니다. 이 종목이 태광뿐만 아니라 피팅 밸브 관련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 전부 다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 종목은 개별 악재로 인해서의 조정이 아니라 업종 전체적으로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중요 지지라인대 안에서는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요. 제가 차트를 한번 해보면 2025년도 2월 말이죠. 2월 27일과 2월 28일 그리고 2025년도 3월 10일과 3월 11일 이 지지 라인대 보이시죠? 계속해서 22,6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7.13%대까지 늘렸어도 이 중요 지지 라인대인 22,6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일은 현재 구간에서 지지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나서 이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고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나쁘지 않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전 거래일 기준으로 160% 가량 유지가 되고 오늘 종가까지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 한 전 거래일의 2배 가량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주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 고점 오늘 돌파를 했죠. 돌파 이후에 추가 강한 슈팅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 단기간의 저항 라인대를 이제 막 돌파했죠. 보시면 돌파하고 눌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 고점 한 차례 돌파를 하더라도 이 전 고점 부근 15만 4,800원이나 15만 5천 라인대 이 구간이죠. 이 단기 저항 라인대에서는 한 차례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목표가로 잡아드린 것도 이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서는 절반 정도 챙겨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이 종목 충분히 이어갈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 HD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조선 지자재,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HD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3% 이상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대 2025년도 1월 말 1월 23일과 1월 24일 그리고 2025년도 2월 6일, 7일, 8일 거기다가 11일까지 이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형성을 했죠. 따라서 이탈한다 하더라도 바로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지지 라인대입니다. 29만 6천 라인대죠. 이 구간대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 현재 구간 안에서는 강력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9만 6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가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를 다지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내일 한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인 토니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6.67%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9,8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오늘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 9% 정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한 번 더 슈팅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고가 대비해서 저가 좀 눌림폭이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 쉬어가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9,800원대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한 차례 쉬어갔다가 이거 윗꼬리를 달아주는 흐름 한 번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확실하게 동반되기 전까지는 윗꼬리 단 이후에 다시 한번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견조로운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확실하게 꽉 찬 양봉이 나와주려면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 거래량 기준을 잡아드리면 한 2천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돼도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 강한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 보도록 할 텐데요. 대주전자 재료도 오늘 장중에 1.97%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 수준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자,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중에서 241선이 있습니다. 241선. 이 241선이 검정색 선인데요. 검정색 선이랑 5일선, 그다음에 11선. 이 보라색 선과 하늘색 거기다가 중심선인 이 황금색 선 다 모여 있죠. 이동 평균선이 밀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종목이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상등 급등의 트리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기준 잡아서 딱 100만 주,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딱 100만 주만 된다 하더라도 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거래량, 전 고점인 거래량만 지켜보신 다음에 1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 그러면 1시간 만에 100만 주 다 터질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이 100만 주에 대한 거래량이 9시 10분 때 한 10만 주, 9시 30분 때 20만 주, 10시 때 30만 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만 올라와 줘도 충분히 당일날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단계별로의 그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종목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M83 보도록 할 텐데요. M83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산정한 그 시간 이후로
조금 더 올라왔어요. 분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분봉 보시면 12시 50분 기점으로 5분봉 기준으로 강한 상승이 이어졌죠. 장중 3%대까지 상승하면서 오늘의 고가를 확실하게 돌파를 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나서 눌렸죠. 눌린 다음에 이 5분봉 선에서, 그러니까 5분봉 기준에서 이 120분봉 기준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5분봉 기준 1% 이상 강한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늘의 윗꼬리 단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오늘 4.95%대까지 제가 전거래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4.95% 상승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 탄력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좀 더 홀딩하면서 반기 고점인 목표가까지 1차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으로 홀딩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오늘 엔터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더 눌려가죠. 이 종목도 1.71% 좀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폭은 굉장히 미비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0일 선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3월 14일, 3월 17일, 18일 그리고 오늘까지 19일, 20일까지 계속해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중요 지지 라인대 안에서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60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흐름, 이 하단에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 확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게 침체 구간에서 영선 이하선에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한동안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확인하면서 이 종목도 이번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8가지 종목 지금 저희가 공략해 드리고 있는데 뭐 익절도 손절도 없이 일단 내일까지 모두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투자 전략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 전문가님께 좀 피드백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 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 QR 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이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교육방 등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 무료 교육방 안에서 제가 어제 M83에 대해서 잡아드린 이후에 오늘 아침부터 이 M83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4.95%대까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중간중간에 각각 해당하는 종목들마다 추가적인 방향성, 왜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대응 브리핑을 해드려요. 그럼 그런 흐름들을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현재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라는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까지 밀려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별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도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시 15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너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해당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크게 올랐던 종목들을 어떤 기법으로 공략을 해서 잡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다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서 종목을 선정했을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기준, 매매 기법들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중에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신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잠시 후에 진행될 무료 공개 방송 역시나 주목해 보신다면 시장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또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실 수 있겠네요. 파트너님 8주차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8주차 마지막이 될 종목 바로 두 종목 준비했고요. 마녀공장과 HFR을 가져왔습니다. 이 마녀공장부터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면 마녀공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당일날 가지고 온 당일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버려서 포트폴리오 안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2월 28일이죠. 장중 15%대까지 급등에 성공했던 종목인데요. 이 마녀공장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한한령 해제에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화장품 업종 중에 가장 대표적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물론 이 종목의 경우에는 대형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형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상승 탄력을 가지고 있는, 끼리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 이 종목은 이 업종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업종이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이 화장품 업종의 수출액이 10억 달러 수준을 육박을 했는데 이게 12년 만에 10배가 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2024년도에 무려 한알령이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2억 달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이 K 화장품 업종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거기다가 뭐 중동 지역까지 이 K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한알령 해지가 됐을 때 정말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종목 그리고 이 실적까지 동반되고 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은 어떠한 업종을 공략해 보셔야 될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마녀 공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에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마트죠. 타겟에 매장 입점을 하면서 이 오프라인까지 진출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국내 사모펀드죠. K&L 파트너에서 이 종목을 인수를 합니다. 이 경영권을 인수를 하는데 인수했을 때 그 인수 가격이 좀 인상적입니다. 현재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3,100억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의 경영권을 인수했을 때 가치를 3,700억 원을 산정하고 경영권을 인수를 했어요.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해외 확장성까지 염두를 하고 가산점을 줘서 이렇게 좀 더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 구간에서도 앞서서 이 그 사모펀드가 인수한 가격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저렴한 상황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드렸던 날이 2월 27일입니다. 이날 장중 14%까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1차 목표가 당일날 달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날은 포트폴리오에 표현시키지 못했는데 다음날 15% 또 급등에 성공을 했죠. 그렇게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급등했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과열이 좀 더 진정이 되고 나서 저가를 다지고 반등이 나오는 초입 때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오늘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시면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장중 4%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18,400원 라인대가 어느 라인대냐면 과거에 2025년도 1월 9일, 1월 15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도 윗꼬리를 달고 하락한 날입니다. 이 윗꼬리를 달고 하락하면서 이 종가 기준에 대해서 넘지를 못했죠. 2월 20일까지 넘지를 못하다가 결국에 2월 21일 날 15% 슈팅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작용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가격대가 18,400원 라인대고요. 그래서 전거래일까지 5거래일 연속해서 음봉이 이어지다가 이 18,400원 라인대를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을 했죠. 따라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중소형주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윗꼬리를 많이 달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과거에 큰 흐름 이어서 이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이 종목이 매물에 막혀서 윗꼬리를 달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승 역시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종목 공략하실 분들은 단기 목표가에서 1차 목표가의 정리 이후에 다시 한번 재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요. 이 종목은 24,000원 목표가, 손절가는 17,800원 기준 잡고 132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HFR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종목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FR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주 중에서 한 종목입니다. 통신 장비 관련 중에서 한 종목인데 미국향 5G 프론트홀이 주파수 대형용 장비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까지 수출액이 무려 1,000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번 수주 실적이 대부분 올해 실적으로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수요량 증가함에 따라서 5G 트래픽의 수요가 확실한 이제 효율적인 수요가 효율성이 좀 더 중요해지는 시기에 있어서 이 프론트홀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 북미 주요 통신 사업자들에 공급하는 이 HFR의 중요성이
또 수요가 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 보면서 빠르게 목표가 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 대해서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어졌고 2차 상승 추세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고점을 낮추는 이 삼각 수렴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수렴 형태의 거의 막바지에 이어지고 있죠. 보시면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겁니다. 위로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결정이 날 건데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이 수렴 이후에 고가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 23,900원, 손절가 19,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내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녀 공장과 HFR로 저희 8주차 보너스 챌린지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